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장 자체에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같이 요동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선 삼바 축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수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군들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노리는 부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에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게 되면서 무려 236개의 종목이 신고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연초에 상승 종목이 몰리는 이유, 또 어떠한 업종군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는지,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명절 시점에서도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잠복기가 있고, 또 이 잠복기 동안에는 막 그냥 통제가 안 되게 사람들이 돌아다녔고, 또 중국 당국의 이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모두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일단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가 좀 잘 되기를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랬을 테고요. 또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빵 터져서 나오는 모습일 텐데, 일단 뭐 WHO라든지 또 주변 국가들, 또 중국 당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뉴욕 증시는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증시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일단 전염병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먼저 볼게요. 뭐 장중에는 400포인트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막판에 이제 조금 회복세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시끄러운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가장 큰 이슈가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경제에 미칠 영향,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제 뭐 원유 수요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의 가격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감소할 것이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해외 여행객들, 자국민의 해외 여행객들의 단체 여행을 완전히 전면 금지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남방 지역의 상황들 좀 살펴보게 되니까는요, 우한시는 완전히 봉쇄가 됐고요. 그 외에 주변 지역들도요, 도시가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 의하면 뭐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 도로의 차량 통행을 가급적이면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버스 티켓이라든지 그 교통망들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다 쓰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안 썼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거리의 상황은 굉장히 좀 그 무섭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원인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거래라든지 전면 금지시키고 뭐 지금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통제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걱정은 그런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이것은 가늠할 수조차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굉장한 충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침체됐었던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쓰나미적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좀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응책들 좀 살펴보게 되면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을 시켜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를 격상하고요. 또 우한 지역 방문한 이런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의심 환자들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확진 환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접촉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좀 뭔가 불안감이 좀 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나봐야지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별일이 없구나, 딱 이게 감염이 된 부분들이 없구나, 격리가 잘 됐구나 이런 정도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한 지역, 중국 지역에서도 지금 감염자 수가 뭐 2,8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망자는 8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지난번 2003년도에 사스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일단 확진자와 그 다음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주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손 소독제라든지 또는 마스크 또는 외출을 좀 자제한다라거나 이런 쪽의 부분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외출을 좀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나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또 물론 뭐 30, 40대도 많이 걸렸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해외 증시가 밀리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한 코로나의 우한 폐렴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물론 지난번 사스 때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스가 발생됐었던 2003년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또 한 가지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또 2003년도와 비슷한 장세, 또 2004년, 2005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기 회복의 화랑장세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밀리는 것이 있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상황을 좀 나쁜 소식 하나 전해진 게 뭐냐면, 아프간 쪽에 이제 탈레반이
미국의 군용기를 격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기에 탑승 중인 고위 장교를 비롯한 전원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역에서의 어떤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 위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협도가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싹 전부 다 다른 악재들까지 다 덮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한 폐렴에 대한 상황이 조금 나아져야지만이 무언가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네, 이슈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네요.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가 시총 3위권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이제 확 집어치우고요. 시총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이 시총 3위권으로 올라선 것은 이제 지지난해였던가요? 셀트리온이 3위권에 올라선 이후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48만원대까지 상승하게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난 반년 동안 무려 70%의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만 무려 11%가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일단 작년 4분기에 실적이 깜짝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졌길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 재작년이죠. 2018년도에는 이제 주가가 60만원까지 상승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작년 8월이죠. 24만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개발 수주 건수가 2018년도에는 5건에 불과했었는데요. 작년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게 8배나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곧 매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의 삼성바이오 매출은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원대 중후반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도 잘 돌아가게 되고,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전년도보다도 이제 830% 정도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상황만 보게 되면은요, 일단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어떤 성장세, 상승세,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서 증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표 주가가 51만원에서 54만원까지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작정 이제 좋다라고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상승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고요. 가치적인 어떤 상승보다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 조정으로 연결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꽤 높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총이 약 32조 가까이 되죠. 31조 9,500억인데 시총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이 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시총이 32조.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중후반인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감들이 작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판단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승을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부분, 즉 가치와의 괴리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연초 증시가 환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가 속출을 했고요. 무려 236개 종목이 신고가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5배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연초에 주목이 많이 된 그런 업종들 살펴보게 되면 역시 IT, 반도체 이런 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증시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올 1월달, 그 다음에 작년 12월, 뭐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연말 효과, 1월 효과 이렇게 해서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들은 근데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우한 지역의 어떤 폐렴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절한 어떤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만 했다라면 어느 틈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기도 어려웠을 테고, 또 그만큼 높아진 만큼 또 호재만 계속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내려올 만한 어떤 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조정받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는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이렇게 악재가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 이후에는 또 다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즉, 이런 악재들은 어차피 해소가 될 만한 악재이고, 또 극복이 돼야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 저점 포인트,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악재는 기회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악재가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되겠죠. 작년도부터 이제 계속 나빴었던 그런 증시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업종군들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 업종별로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당연히 IT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신고가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IT 쪽으로만 합치게 되면 무려 63개, 38%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IT 소재 기업이 들어가 있는 화학, 이런 업종을 합치게 된다라면 IT 소재라는 것은 뭐 일본 관련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합치게 되면 무려 45%, 즉 절반 정도가 IT 관련한 종목군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 대장들이 가니까 주변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업황 호전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소재, 장비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국민연금도 투자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악재가 필요했는데, 뭔가 좀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조정의 빌미로 작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주저앉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같이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한 악재가
주가를 건강한 조정으로 만들어내고 오히려 좀 좋은 기회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조금 잘 살펴보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악재가 커지고 있는 시점, 가장 힘이 센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서면서 삼바 축제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뭐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에 무려 236개 정도 신고가를 보였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IT 관련한 소재 부품 쪽이다. 업황이 좋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됐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기회로 조정을 좀 받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 악재가 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재,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이라면 오히려 저점권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그리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개는 두세 차례의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투기꾼까지 현혹하고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지저분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닥이든 천정이든 이제 지저분한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양새들이 왜 나타나냐면 마지막까지 다 쥐어짜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갈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 조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명절 이후라서 업무도 많이 쌓여 있고 일하기 싫고 막 그러실 텐데 이럴 때 더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